자, 그러면 축에서 요게 키를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축의 키 작업을 하겠습니다. 요게 치수에서 또 빠진 게 있다고 하면 키의 깊이가 빠졌네요. 키의 깊이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키의 깊이는 3mm고요. 그 다음에 국부 초상도 모양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솔리드웍스에서 기준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피처 명령에서 참조 형상의 기준면. 자, 제1참조는 원통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2참조는 윗면. 자,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평면에다가 스케치 들어갑니다. 그래서 윗면 보기 또는 면에 수직하게 바라보고요. 자, 여기서 직선 홈, 직선 홈을 그려줍니다. 자, 먼저 원점 하고요. 직선 홈의 중심선하고 일치구소. 그 다음에 진영형 치수 들어가서 호에서 활성화될 때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중간점 선택, 오른쪽도 동일하게 중간점 선택해서 길이 14mm, 그 다음에 상하 폭은 5mm, 그 다음 위치는 요 끝에 라인에서부터 오른쪽 버튼 누르고 중간점 선택해서 치수 2mm, 엣지가 안 잡혀. 자, 요 사이 거리는 2mm입니다. 자, 그리고 완전 정의가 됐고요. 돌출컷. 자, 피처에 돌출컷을 하겠습니다. 깊이는 3mm. 자, 그리고 도면상에서 보면 여기서 베어링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깊은 홈볼 베어링이고요. 그래서 6003입니다. 자, 파트 편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일에 세이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어셈블리 파일도 저장이 되고요. 어셈블리 안에 있는 파트 편신축에 대한 부분도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 저장을 눌러 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어셈블리는 편심 이걸로 할게요. 왕복 장치로 편심 왕복 장치 다시 1 조립.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 그 다음에 저장은 여기 있는 편심에 대한 모델 파트에 대한 그에 대한 저장입니다. 외부 저장 위치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외부 파일로. 내부에서 저장은 가능한데요. 바깥에서 파일 이름을 따로따로 해서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외부 저장하고 해서 편심축을 선택해서 저장을 하는데 경로의 위치는 어셈블리와 동일한 경로에다가 해서 저장을 하겠다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서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파일은 어셈블리 파일 하나랑 그 다음에 파트 파일 하나 해서 두 개가 해서 저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을 가져다 써보겠습니다. 자, 설계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먼저 툴박스를 선택을 할게요. 밑에가 선택이 잘 안돼서 자, 여기서는 ISO 형식을 불러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베어링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볼 베어링 리디얼 볼 베어링 이렇게 종류가 많잖아. 케이스가 맞나? 자, ISO에서 규격을 케이스 규격으로 바꾸고요. 베어링의 볼 베어링 선택을 하면 아래쪽 쭉 내려보면 기품 홈 볼 베어링이 있고요. 그래서 60 계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래그해서 바깥쪽으로 옮겨 놓고요. 자, 그 다음에 크기는 자, 여기서 선택을 해도 되고요. 왼쪽에서 해서 6003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 다음에 표시에서 단순화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상세로 바꿔주면 여기 있는 부분이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상세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자, 베어링이 두 개여서 하나 더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ESC 누르거나 여기서 X자로 닫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메이터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메이터 들어가서 먼저
베어링이 조립되어지는 부분 축을 먼저 선택하고 베어링 내경 안쪽을 선택해서 먼저 동심 구속. 자, 여기는 베어링이 쭉 들어가서 이쪽에 안쪽으로 와서 조립이 돼야 되는데 맞닿는 곳이, 그래서 베어링이 맞닿는 곳이 여기랑 두 개 면을 선택해서 일치를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베어링이 들어가죠. 그래서 면 선택을 하고 베어링 내경면 선택해서 먼저 동심, 그 다음에 베어링 선택해서 왼쪽으로 쭉 옮겨 놓고요. 그래서 옆에 면이랑 베어링이 맞닿는 면을 선택해서 일치 구속을 주면 됩니다. 자, 확인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단면 보기를 해서 단면도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 자, 여기서 구석의 R, 여기 텀이 발생되게끔 여기서 0.2로 했습니다. 이 부분. 자, 그러면 스케치 자, 그 다음에 여기 현재까지 작업을 저장을 시켜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베어링을 하나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래서 파트 열기를 한번 해볼게요. 설계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항상 이렇게 읽기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얘를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서 파일에 save as 일단 하나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메시지를 보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하면 이름을 새로 대치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기존에 있는 원본에 어셈블리에서 새로 대치가 되고요. 기존의 참조를 유지하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대하 상자에서 복사본으로 저장하기를 하면 기존 것을 참조해서 작업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일단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4번으로 저장을 하겠다. 자, 저장 위치는 잠깐만, 일단은 이거 해제해 놓고 저장 위치를 좀 다른 데로 할게요. 어디 갔어? 내 문서에서 수록 데이터 이름은
볼 베어링 (6003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4번으로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세문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문서 단일 부품 설계 파트고요. 어셈블리 작업, 그 다음에 도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도면을 한번 선택을 하고요. 확인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문서에서 도면을 시작을 했고요. 자, 도면에는 먼저 에서 규격이 있습니다. A0, A1, A2, A3, A4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A3를 한번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걸 가지고 도면 작업할 건지 모델 뷰에 첫 번째 부품 삽입 파트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찾아보기 들어가서 4번으로 저장한 깊은 볼 베어링 어디 갔나? 안 보이네. 응? 안 보이네. 조정이 안 됐나? 그러면 일단은 앞에서 여기에서 볼 베어링 기본 있는 거 그냥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치는 방향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래서 정면 또는 우측면 기준으로 할 건지 또는 좌측면 또는 평면 또는 아랫면 또는 등각 있는데요. 일단 정면으로 해서 하나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정면을 선택을 하면 방향을 틀리면 자동으로 측면 이렇게 배치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본 거 정면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본 모양. 자, 필요할 때는 내가 대상을 선택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옆으로 갔을 땐 등각, 이쪽으로 왔을 때 그래서 일단 등각까지 한번 대충 클릭을 해 봤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필요 없는 거는 선택을 하고 다시 딜리트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선택해서 전부 삭제를 해 볼게요. 자, 시트 형식에서 여기서 형식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에 들어가서 그래서 배율은 2:1로 되어 있고요. 투상법은 일각법으로 바꿀 수 있고요. 또는 삼각법으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각법. 그 다음에 용지 크기는 다시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고요. A2로 하겠다, A3로 하겠다, A4로 하겠다. 자, 배율은 1:1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1이라고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뷰 레이아웃 들어가서 다시 모델 뷰. 자, 불러왔던 것은 제가 아까 지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클릭하고요. 다른 거 작업할 때는 찾아보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다시 선택하고 딜리트 삭제를 하겠습니다. 모델 뷰에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사용자 정의 배율에서 1:1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정면하고 등각 상태 2개만 불러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측면도 그냥 우측면도에서 작업할 때는 옆에서 봤을 때 그냥 사각형 형태인데요. 그래서 단면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도 작성은 여기 있는 명령 뷰 레이아웃 명령 중에서 단면도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면도 작성하기 위한 도면의 뷰에서 선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작업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오브젝트 트래킹을 이용해서 수직하게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옮겨 놓으면 돼요. 단면도 자, 컨트롤 Z 실행 취소 해봤습니다. 자, 다시 단면도 들어가서 자, 아래쪽에 플라이 아웃 버튼을 눌러서 경사 단면도를 이용 한번 해볼게요. 자, 경사 단면도 작업할 때 먼저 중심점, 그 다음에 수직하게 아이고, 잘못 클릭했네. 잠시만요. 잘못 클릭했는 것 같아요. 위치를 잘못 클릭했는 것 같은데. 자, 니은자 모양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방향대로 여기서 본 모양, 이쪽에서 본 모양 어차피 같습니다. 이 형상에서는요. 자, 실행 취소. 다시 경사 단면도에서 친하지 않는다. 클릭이 돼버렸네.
자, 나머지는 차차 작업을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가운데부터 문 잘라 볼게요. 세로 방향으로 잘랐는데 이번에는 가로로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안쪽 구슬 부분도 같이 잘라진 거고요. 요거는 구슬 부분이 아닌 부분만 잘라진 거예요. 자, 솔리드웍스에서도 치수 기입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도면만 일단은 한번 대충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파일에 저장. 자, 솔리드 형식의 도면 형식이 그래서 확장자가 SLD DRW로 저장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CAD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 하면 파일 형식을 해서 DWG 또는 DXF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그래서 CAD에서 파일의 열기 오픈 명령 실행해서 자, 여기 있는 작업했던 거를 이렇게 불러와 볼게요. 카피, 복사. 센터 하이트가 돼버렸네. 바이레이어 바이블러. 글꼴이 여기 보면 잘못돼가지고 글꼴이 이제 잘못된 게 아니고요. 맞지가 않아서 이렇게 해서 깨져서 들어올 경우도 있습니다. 에디터 편집에 들어가서 자, 이 부분 더블 클릭을 할게요.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다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축척이었나요? 척도. 축척 1대1 단면이네요. 단면 또는 섹션이라고 해도 되고, 단면 도면 작업에 대한 솔리드웍스 작업은 계속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